자,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가 이제 어느덧 거의 끝마무리에 와가는데, 오늘 함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함수를 다룰 거고, 다음 주에 이제 문제지에 있는 이제 문제에서 뽑아서 함수를 사용을 해볼 거고, 마지막 주는 지금 수업이 겹치는 친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정확하게 일정을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마지막 주에 대한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주 월요일 날 개강을 하나, 얘들아? 응. 예린이도 월요일 날 계약하나? 개강이 9월 어? 1일, 9월 9월 1일. 괜찮고. 예진이는? 저 30일에 해요. 8월 30일 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수업이 그럼 아침부터 있어, 예진아? 없는데 응. 수업이 12시에 하나 있어요. 12시에 하나 있고. 그러면 네. 수연이는 언제 개강이야? 8월 30일이요. 그럼 화요일 날 수업은 어떻게 돼, 수연아? 어차피 녹강이어서 들을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예진이 12시에 수업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12시까지 수업인데 거기까지 들을 수가 없잖아. 중간에 먼저 나가면 돼, 예진아. 만약에 듣기 시작을 하면은, 그리고 수연이는 녹강이라 상관없을 것 같고, 신정이도 만약에 수업하고 겹치게 되면 들어왔다가 입장했다가 퇴장을 하는 걸로 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어제 카톡으로 오늘 사용할 함수 예제 4개 보냈는데 어떻게 다운로드 다 받았니, 얘들아?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지고 있는 엑셀 자료에서 통계 함수로 되어져 있는 문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통계 함수. 통계 함수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집에서 복습을 하는데 어떻게 복습이 잘 되니? 자꾸자꾸 막히니? 아마 막히는 게 정상일 거야. 막히는 게 정상일 거고, 막히면 바로 나한테 연락을 해야 돼. 혼자 고민하면 안 돼, 얘들아. 내가 볼 때 분명히 막힐 건데, 연락이 아무도 없어서, 이게 복습이 되는 건가, 지금, 걱정스럽기는 하거든? 수연이만 선생님한테 한번 잠깐 연락했다가 스스로 해결을 했어. 예진이하고 예린이도 이왕에 시작한 거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수연이도 마찬가지고 신동희 용식이도 이왕이면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최대한 해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알았지, 얘들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지고 있는 문서에 통계함수 문서를 열어주면 아래쪽에 선생님이 average, count, count blank, count if s 함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트 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어떻게 좀 보이지? 선생님 화면? 자, 첫 번째 average, count blank라는 함수를 하나하나 사용을 해볼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함수만을 사용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함수가 중첩이 되어서 하나의 결과값을 얻어내는 문제가 나오는데 각각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을 함수 형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중첩하는 건 조금 어려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추주 함수, 랭크 함수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것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거의 대부분 혼자 단일로 사용하는 게 나와.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은 거의 중첩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중첩을 하기 전에 각각의 함수에 대한 사용법을 익혀보려고 하고요. 먼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각 학생별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에버리지 함수 사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한 가지 합계, 평균, 셀의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 5가지 항목은
지금 우리가 직접 함수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합계 기능에 이 5가지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결과값을 표시할 F2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기 바랍니다. 자, 결과값을 표시할 F2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놨으면 직접 는 에버리지라고 입력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 5가지는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화면에 메뉴 홈이 나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홈에서 오른쪽 끝에 오면 편집 그룹에 자동합계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합계. 자동합계 글씨를 그냥 누르면 합계, 썸이 구해지고요. 나머지 5가지 항목에 대한 거는 자동합계 오른쪽 옆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보세요. 자동합계에 있는 목록 단추 클릭. 자, 그러면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우리가 매크로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조건부 서식이나 뭔가를 할 때 고급 필터도 그렇고 이러한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을 할 때는 함수명을 직접 입력하지 말고 자동합계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주면 조금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화면에서 평균을 선택을 해줄게요. 평균 클릭. 평균 클릭. 자, 그러면 화면에 점선 영역, 우선은 화면에는 는 average라는 함수명이 나왔을 거고요. 괄호 열고 CE:22라고 나와져 있을 것 같아. 맞게 나와 있니, 얘들아? 자, 이 의미는 average라는 함수, 평균을 구할 때 이 CE에 있는 국어에서부터, 자, 여기 보면 CE에 있는 국어에서부터 영어, 수학 점수를 가지고 평균, average를 구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C2에서 E2가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되는 셀 주소가 맞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 완료. 엔터. 그러면 얼마가 나왔을까요? 76.66667.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이영석, 박나래, 최문수의 평균을 구할 때는 결과값을 구해놓은 F2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핸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핸드에 마우스 포인터 배치하면 검은색 십자로 마우스 포인터 변경되지요? 이때 아래로 드래그.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평균도 구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잘 나왔나요? 자, average라는 함수는 직접 는 average라고 입력을 해줘도 되고 자동합계에 있는 평균을 구하는 기능을 이용해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총 학생 수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위에 있는 옆에 설명을 보면 성명 자료를 기준으로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근데 count라는 함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count A, count blank, count if s라는 5가지의 count가 있어요. 자, 여기다서 한번 써볼게요. 우선은 count라는 함수가 있고요. count A라는 함수가 있고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고 count if라는 함수와 count if s라는 요 5가지 형태의 count가 있어요. 모두 다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맨 앞에 있는 count라는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count A는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어요. 뭔가가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숫자가 들어있든 문자가 들어있든 상관없이 셀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 count blank는 빈 셀.
아무것도 없는 빈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blank를 이용을 해요. count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 자, count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 count if s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if s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5가지의 차이를 기억을 해줘야 돼. 잠깐만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건데. 잠깐만. count. 자, 여기를 잠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count라는 함수는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 count a라는 함수는 숫자와 문자 등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count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은 한 개야. 한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if, count blank는 빈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은 빈 셀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count if s는 2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count if s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보면 성명 자료를 기준으로 셀의 개수, 학생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count를 이용해야 될까요? count a를 이용을 해야 될까요? 자, count는 숫자고 count a는 숫자 문자라고 했으니까 count a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 왜냐하면 성명 자료가 뭐이기 때문에 문자이기 때문에 count a를 이용해야 합니다. 결과값을 표시할 F6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합니다. 결과값을 표시할 F6셀에 클릭을 하고요. 자, count라는 함수는 아까 자동합계에 있었어. 근데 count a라는 함수는 자동합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할게요. 우선은 결과값을 표시할 F6셀에 셀 포인터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식 입력 기호는 COU 라고만 입력하면 count a라는 함수를 2번째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함수명이 정확히 배치되어 있을 때는 수식 입력 기호 는을 입력하고 함수명을 입력하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함수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count a 더블 클릭. 그런 다음에 수식 입력줄 fx 클릭해서 함수창을 표시할게요. 자, value 1, value 2라고 나와져 있어요. 셀의 개수를 구할 범위를 지정을 하면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정하면 될까요? 윤재영에서부터 최문수까지 영역 지정. 윤재영에서 최문수까지 성명 자료에 대한 이름을 영역 지정을 합니다. 영역 지정을 하면 화면에는 아마 B2에서 B5라는 셀 주소가 나와져 있을 거고요. 그 옆으로는 내가 영역 지정한 그 셀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미리 보기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미리 보기, 결과값 미리 보기가 나와져 있을 거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대로 확인 클릭. 자, 총 학생 수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너희들도 이렇게 나왔니? 4.0000으로 나왔니?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는 총 학생 수를 구했으면 여기다가 내 명이라는 문자열까지 나타내주고 싶어요. 여기서 커피 한번 또 쏴볼까 얘들아, 복습인데. 신정이 언니 지난주에 커피 받았어. 수박 받았어. 너희들도 한번 받아보자. 신정이 빼고 요번에는. 자, 총 학생 수의 4.0000으로 나와져 있는 거를 4명으로 나오는 표시 형식 기호를 셀 서식에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용식아, 예진아, 예린아, 수연아. 오늘도 아아가 갑니다. 빨리 생각해봐. 뭘까? 뭘까? 어떻게 해야지 4명이 나올까요? 셀 서식에서.
나 안 할 거야. 알려줘야 돼. 나 안 할 거야. 어떻게 신정이에게 기회를 또 주나요? 영명, 어? 영명, 영명.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우선은 결과값 그 표시 형식을 바꾸고자 하는 F6셀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하고요. 셀 서식 불러오는 대화 상자, 셀 서식 불러오도록 컨트롤 2를 누릅니다. 컨트롤 숫자 1, 컨트롤 1. 그런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아이고, 잠깐만. 자, 표시 형식에서 기존에 있는 형식을 지우고 0, 숫자 0에 한글로 명. 자, 또 하나는 0명 또는 샵 명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혹시 0과 샵의 차이가 기억이 날까? 0명이라고 입력하고 우선 확인 클릭. 그러면 4명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값 다 나왔나요? 수연아 나왔니? 예진아 나왔니? 오케이. 그러면 화면 잠깐 더 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숫자이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숫자를 나타내는 표시 형식에는 샵이라는 게 있었어. 또는 0이라는 게 있었어요. 샵은 유효한 숫자 1부터 9까지 숫자들을 표현해주는 표시 형식 기호이고 유효하지 않은 0을 화면에 표시해주고 싶으면 0이라는 표시 형식 기호를 이용하고 셀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은 골뱅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어주는 표시 형식은 샵, 쉼표, 샵샵 0이라는 표시 형식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요 기호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기본 작업에 있는 2번의 표시 형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요번에는 응시 학생 수, 국어의 응시 학생 수, 영어, 수학의 응시 학생 수를 구하고 싶어요. 자, 여기에 보면 과목별 응시 학생 수를 구하시오. 카운트 또는 카운트 A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될까요? 두 개 중에 뭐를 이용해야 될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카운트를 해도 되고요. 카운트 A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가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응시했거든. 점수가 나와져 있으면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카운트든 카운트 A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자동합계에 있는 개수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자, 화면에 있는 우선은 결과값을 표시할 C7셀에 셀 포인터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잠깐만. 자, 결과값을 표시할 C7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 자동합계에 있는 목록 단축 클릭, 자동합계에 있는 목록 단축 클릭해서 숫자 개수 클릭, 숫자 개수 클릭. 자, 그러면 화면에 점선 영역이 나와져 있는데 이 점선 영역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우리는 국어에 대한 응시 학생 수니까 국어 점수만 영역 지정 85에서 69점까지 드래그. 그러면 C2에서 C5라고 나왔고요. 엔터 눌러서 완료. 몇이라고 나왔나요? 4명 나왔나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응시 학생 수 숫자 4의 셀 포인터 갖다 놓고 채우 핸들 이용해서 옆으로 드래그. 자, 영어만 아마 3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맞나요? 자, 왜 영어만 3으로 나왔을까? 중간에 비어있는 셀이 있었으니까. 비어있다라는 거는 시험을 보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시 학생 수, 응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공백으로 되어져 있어.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 옆에 있는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과값을 표시할 시 파일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 수식 입력 기호는 COUNT 직접 입력하면 count blank라는 목록을 찾을 수 있어요. count blank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창 fx 클릭. 자, 셀의 개수, 빈 셀의 개수를 구할 국어에 대한 결시 학생 수니까 아까와 똑같이 국어 점수만 영역 지정.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국어에 대한 결시 학생 수 0. 그러면 채우기 핸들 옆으로 드래그. 영어만 1이라고 나오고요. 나머지 국어와 수학은 0으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count라는 함수는 어렵지 않은 함수예요. 언제 사용하는지 그 사용되는 그 목적만 정확히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count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count A는 숫자든 문자든 뭔가가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셀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count blank는 빈 셀의 개수,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은 빈 셀의 개수, count if s는 다음 시트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결과값이 안 나왔다 질문사항 혹시 있나요? 자, 없으면 옆에 있는 count if s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count if s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요번에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자료의 밑에 쪽에 100점 학생 수, 70점 미만의 학생 수, 영어 수학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 수, 셀의 개수를 구할 건데 100점이라는 조건, 70점 미만이라는 조건, 영어 수학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C10셀 클릭. 100점인 100점 학생 수를 구하기 위해서 C10셀 클릭. 가지고 있는 요 모든 국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모든 점수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 조건이 하나일 때는, 한 개의 조건일 때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는 count count if 더블 클릭 count if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창 fx 열어주기 바랍니다. 함수창 fx 열어주고요. 자, 두 가지 인수가 나와져 있어요. range는 뭔가의 범위예요. 아래쪽에 설명해 보면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래요.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항목에 대한 영역 지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역 지정을 해야 할까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대한 100점을 맞은 학생 수니까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모두 영역 지정. C2에서 E, 5까지 영역 지정. 조건을 판별할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 크리테리아. 이거는 조건이에요. 우리의 조건이 뭐예요? 100점. 같다, 숫자 100. 자,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비교를 하겠다. 같다, 10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는 100. 그리고 확인.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결과값이 얼마가 나왔나요? 수연아, 얼마 나왔니? 오케이, 2가 나왔어요. 자, 예린이하고 예진이도 2 나왔나요? 신정이 용식이도 나왔어? 오케이. 자, 여기에서 기억해 줄 거는 레인지에서 조건을 판별할 범위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밑에 거 70점 미만인 학생 수는 직접 한번 구해봅시다. 70점 미만의 학생 수,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서 70점 미만인 학생 수를 직접 구해보세요.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지 먼저 판별을 해야 되겠지요?
답 나온 친구는 손가락으로 알려주세요. 몇 명 나왔나요? 몇 명 나왔을까? 3명. 용식이 3명. 예린이 3명. 3명. 수연이는 나왔니? 자, 신정이 나왔니? 3명. 수연이는? 아직 하고 있나 본데? 자, 어렵지 않아요. count if라는 함수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결과값을 표시할 셀 곳에다가 C11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요. 우선은 수식 입력 기호는 count if 함수창 열어놓고, 자, range는 조건을 판별할 셀의 범위라고 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모두 영역 지정. 자, 두 번째 크리테리아는 70점 미만이니까 작다. 얼마보다 작다? 70보다 작다. 그리고 확인 클릭하면 바로 숫자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if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의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복수 s가 붙습니다. count if s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자, 조건이 영어, 수학 점수가 모두 80점이야. 즉, 영어도 80점을 넘어야 되고 수학도 80점을 넘는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결과값을 표시할 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 기호는 count if s, count if s 함수창 열어주세요. count if s 그리고 함수창 열어주고요. 자, count if s는 조건이 여러 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영어가 80점 이상이냐? 자,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잠깐만. 자, 가지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모두 영역 지정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미안해, 얘들아. 자, 크리테리아 첫 번째에는 영어를 영역 지정을 해요. 영어에서 80점 이상이니까 두 번째 크리테리아 1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크거나 같다 80. 첫 번째 셀은 영어 점수에서 80점 이상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고, 두 번째 크리테리아에서는 수학 점수에서, 자, 화면 크게 보여줄게. 자, 첫 번째 D2에서 D5에 있는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지, 두 번째 수학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이상인지,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영어 수학이 80점 이상인 학생은 2명이라고 나와요. 자, 결과값 나왔나요? count if s는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크리테리아 1 range, 크리테리아 2 range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각각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cou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봤고, 이번에는 세 번째 시트 랭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랭크는 지난주에 잠깐 사용을 했었어. 어떤 거를 구하는 함수였을까? 랭크? 순위를 구하는 함수지요. 자, 잠깐만. 랭크. 자, 랭크는 순위를 구한, 값의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는 수예요. 넘버라는 인수와 REF라는 인수, 그리고 오더라는 세 가지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예요. 우리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고 화면에 나와져 있나요? 엑셀 화면에 평균을 기준으로, 구해져 있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할 거지요. 첫 번째 학생에 대한 평균 값이 넘버에 해당됩니다.
REF는 어떤 범위 안에서 순위를 구할 때 1번부터 30번까지 그 범위 안에서의 순위를 구하니까 그 범위를 지정을 하고 반드시 뭘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항상이에요. 무조건이니까 항상 F4를 눌러 절대 주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더는 순위를 매기는 순서.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면 내림차순, 가장 낮은 점수가 1등이면 오름차순 0과 1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를 구하기 위한 결과값이 이 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고요. 는 수식 입력 기호 는 랭크 RANK 랭크 EQ라는 함수가 있어요. 랭크 EQ. 우리는 랭크 EQ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랭크가 3개가 있어요. 랭크, 그냥 랭크, 랭크 EQ, 랭크 AVG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있는데 모두 다 함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동차석이 나왔을 때, 같은 등수가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랭크 EQ와 랭크 AVG로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랭크 EQ로 사용을 합니다. 함수 마법사, 함수창 fx 열어주고요. 랭크 함수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첫 번째 학생의 점수만 나올 수 있도록 함수창을 좀 가려놔 주세요. 그래야 덜 혼돈스럽습니다. 랭크,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랭크 EQ 함수를 열었고요. 함수창에 넘버에 커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우리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평균 클릭, F2셀 클릭, 바로 앞에 있는 76.66667이라고 하는 평균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예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 클릭, REF는 범위라고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1번에서부터 30번까지 학생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니까 REF에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고요.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평균에서부터 아래로 최문수까지 드래그. 가려져 있어도 영역 지정할 수 있어요. 최문수까지 영역 지정. 그리고 바로 뭐를 누른다? F4. 모든 참조에 대해서, 모든 REF 범위에 대해서 절대 주소로 $F, $2, $F, $5로 나왔을 거고요. 오더는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으로 할 거니까 내림차순 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오더는 0. 우리가 선택한 F2셀 76.66667이라고 하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 평균 점수들 중에서의 순위를 구할 겁니다. 확인 클릭. 자, 그러면 3등이 나왔어요. 친구들도 3등이 나왔을까요? 자,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로 드래그. 그러면 3142. 만약에 자, 여기 잠깐만 봅니다. 아까 절대 주소를 지정을 하지 않았어. 무조건 REF는 절대 참수 F4를 눌러야 된다라고 했는데 F4를 누르지 않고 그냥 영역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등수가 나오긴 나와. 그런데 뭔가가 조금 달라졌어. 왜냐하면 첫 번째 학생을 구할 때에 참조 범위는 F2에서 F5로 평균이 잡혀져 있어요.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참조를 보면 F3에서 F6으로 변해져 있어. 세 번째 학생에 대한 참조가 또 바뀌고 네 번째 학생에 대한 참조가 또 바뀌기 때문에 순위가 나와도 정확한 순위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자, 랭크 EQ라는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난주 거 복습 하나만 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choos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봤어요. 기억나나요? 가지고 있는 순위를 구했어.
그러면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3, 4등은 보통으로 해주고 싶어요. 구해놓은 순위를 기준으로 choose 함수를 한 번 더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순위 옆에다가 H1셀에 평가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평가. H2셀에 평가라고 입력을 해주고 셀 포인터 H2셀에 있는 상태에서 는 수식 입력 기호 는 choose CH5까지 입력하면 나올 거예요. choose 더블 클릭. 자, 함수창 열어놔 주기 바랍니다. choose 선택하고요. 함수창. 자, choose는 내가 선택한 1부터 254까지 그 인수에 해당되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의 다른 인수를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넘은 우리가 구해놓은 순위 G2셀을 클릭을 할게요. 순위에 들어가 있는 숫자에 따라서 1일 때는 최우수, value 1에다가 최우수, value 2에다는 우우수, value 3에는 보통, value 4에도 보통. 즉, 가지고 있는 순위가 1등일 때는 최우수, 2등일 때는 우수, 3등일 때는 보통, 4등일 때도 보통이라는 값을 주겠다라는 의미고요. 됐으면 확인 클릭. 자,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로 드래그. choose라는 함수는 index num, 즉 1부터 뭔가에 반환되는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와 일치되는 값을 반환시켜 줄 수 있어요. 1일 때는 최우수, 2일 때는 우수, 3일 때, 4일 때는 보통으로도 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결과값 잘 나왔나요? 다 나왔어? 자, choose라는 함수까지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max, min, large, small. 통계 함수는 그닥 어렵지 않아. 어떤 함수인지 의미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문제지에 정확히 어떤 함수라고 콕 명시가 되어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불우이웃 성금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에 가장 많이 낸 성금, 가장 적게 낸 성금이 얼마인지, 세 번째로 큰 성금액은 얼마이고 세 번째로 적은 성금액은 얼마인지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가장 적게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해요. 아까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에서 이용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동합계를 이용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자, 가장 많이 낸 성금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이 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겠습니다. 이 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놨으면 자동합계에 있는 목록 단축 클릭, 자동합계에 있는 목록 단축 클릭, 거기에 최대값 클릭, 최대값 클릭. 자, max라고 나오고요. 셀 주소 나와져 있지요. 함수창을 열어도 되는데 기억해 주세요. 자동합계에 있는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 최소는 선택한 다음에 바로 범위만 지정해줘도 함수창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점선 영역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다시 불우이웃 성금 8만에서부터 C2에서부터 C11셀까지 영역 지정, 는 맥스 괄호 열고 C2 콜론 C11로 나왔을 거예요. 됐나요? 자, 엔터 누릅니다. 가장 많이 낸 성금은 15만 원이래요. 맞나요? 자, 요번에는 가장 적게 낸 성금 최소값을 구하면 되지요. 아까와 똑같이 자동합계에 있는 목록 단축 클릭, 최소값 클릭, 자동합계에 있는 최소값 클릭.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다시 한번 불우유 성금 점선 영역만 수정 드래그. 그러면 는, 민, 괄호 열고 C2 콜론 C11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엔터. 자, 결과값 잘 나왔나요? 어렵지 않아요. 맥스, 미는. 맥스는 최대값, 미는 최소값. 자, 요번에는 세 번째로 큰 성금액, 세 번째로 적은 성금액을 구하려고 하고요. 아래쪽에 라지와 스몰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큰 성금액을 구하기 위해 G2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고요. 수식 입력 기호 는 그리고 뭐라고 입력하면 된다? 라지, 큰 성금액이니까 LAR, L만 입력해도 처음에 나와요. 라지, 더블 클릭. 자, 라지도 함수창을 라지는 열을게요. 라지 열고요. fx까지 눌러 함수창을 열었습니다. 두 가지의 인수가 필요해요. array라는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k라고 나와져 있어요. array는 불우유 성금의 범위예요. k라는 것은 몇 번째로 큰 성금액? 세 번째로 큰 성금액. 자, array는 먼저 불우이웃 성금 영역 지정. array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불우이웃 성금 영역 지정. 그리고 K에는 몇 번째로 큰 성금액? 세 번째로 큰 성금액. K의 숫자 3 입력. 그리고 확인 클릭. 자, 세 번째로 큰 성금액은 8만이 나왔어요. 맞나요? 자, 요번에는 세 번째로 적은 금액은 직접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자, 한번 구해봅시다. 세 번째로 적은 성금액 sma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small. 함수창 열어놓고 인수도 똑같아. array와 k. array는 불우유 성금의 숫자 자료 영역 지정. k는 몇 번째로 적은 금액? 세 번째로 적은 금액. k의 숫자 3 입력하고 확인 클릭. 얼마 나왔나요? 4만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5만이라는 거 8만, 2만, 4만에 대해서 자, 수식 입력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성금액 요 숫자 1이라고 나오고 싶어요. 즉 어떻게 나타내주고 싶냐면은 그냥 쓸게 여기다 아래다가 자, 요렇게 표시 형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요 네 가지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성금액 15만 원으로 표시되는 표시 형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만 클릭. 떨어져 있는 셀을 지정을 할 때는 키보드에 뭐를 누르면 된다? 뭐를 누르면 될까, 예린아? 뭐를 누르면 될까, 예린아?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되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2만, 4만, 8만까지 모두 영역 지정. 그리고 컨트롤 1 눌러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도록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사용자 지정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거 싹 지워도 돼요. 해봅시다. 아직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금액 15만 원이라고 나올까요? 산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는 샵, 쉼표, 샵샵 0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샵, 쉼표, 샵샵 0 앞 뒤에 성금액 한 칸 띄고
샵 쉼표, 샵샵 0, 그리고 1이라고 입력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셀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숫자이기 때문에 골뱅이를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샵 쉼표, 샵샵 0이라는 간단히 구분 기호를 찍어주는 표시 형식을 넣어주고요. 앞 뒤에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금액 얼마라고 표시 형식이 바뀌는 것까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뒤에 있는 average, if s까지 하고 쉴게요. 마지막 시트. 평균은 평균인데 average를 이용을 해서 평균을 구했었어. 근데 if가 붙었어요. if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average if s는 모두 다 평균을 구하기는 하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average if는 한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average if s는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야, 얘들아,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다른 함수까지 여기서 같이 하나 더 연습을 할 거니까 잠깐만 쉬고 그런 다음에 지금 18분이거든요. 35분에 시작할게요. 잠시만 쉴게요.